커피의 2회 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커피 2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매주 해당 주차 수요일부터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바랍니다. 커피라는 것이 나라별 커피 이름이 다 다른데 커피가 지금의 커피가 과거에도 커피라고 이름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각 나라별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폴란드에서는 카와라고 하고 터키는 카우베, 그리스는 카페오, 네덜란드는 코피, 독일은 카페, 오스트리아는 카피, 프랑스는 카페, 이태리는 카페, 영국, 미국은 커피, 중국은 카페이, 일본은 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커피의 고유 이름이 없어서 영어적인 표현인 커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커피를 부르는 이름의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다 외운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적인 표현인 커피 하면 다 이해하니까 커피라고 지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의미는 라틴어로 컬츄라에서 파생된 게 이제 컬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를 이야기할 때 커피 문화, 그동안 음식 문화라고 많이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컬처라는 뜻이 경작하다, 재배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교양, 예술 이런 의미에서 문화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이비 타일러는 원시 문화라는 곳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적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1871년에 문화에 대한 정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커피 문화다. 그래서 커피 문화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이제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이제 커피를 어떻게 마시게 되는지 나라마다 마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의 커피인데 나라마다 어떻게 마시는가 이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랍의 커피는 여기서 보면 아랍인들은 아침 기도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기도를 마친 대로 커피를 만든다. 커피를 끓이는 일은 남자의 몫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빵을 준비한다. 이게 각 나라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아침 기도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커피를 끓이는 일을 담당하고 여자는 빵을 준비한다. 이게 하나의 이제 커피 문화의 아랍에서의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고 또 커피는 만드는 방법은 원두를 배전하고 이를 식힌 다음에 오목한 절구에 넣어서 빻고 그 다음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섞어서 보통 설탕을 쓰지 않고 마신다.
어, 우리는 이렇게 마시지 않죠. 근데 이제 아랍에서는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유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실까? 이렇게 마시면 맛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지만 이 아랍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게 아주 익숙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랍에서는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구나. 그리고 남자는 커피를 끓이는 일, 그 다음에 여자는 빵을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책들 속에서 커피 세레모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세레모니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보여주는 행위인데 여기서 아랍의 커피는 손님이 오면은 남자가 커피를 추출해서 손님에게 대접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남자도 커피를 추출해서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고 뭐 여자도 대접할 수 있는데 아랍은 손님이 오면 반드시 남자가 커피를 추출해서 손님에게 대접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맞선을 본 남성이 여성집을 방문했을 때 커피를 거절하면 결혼을 거절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맞선 보고 커피 주는 걸 어, 아주 심사숙고해서 거절하느냐 마시느냐 이것도 하나의 큰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나오는 커피가 술탄 커피라고 하는데 씨를 발라내지 않은 커피 열매를 그대로 말려서 빻아서 커피를 추출해 걸쭉하게 마신다. 씨를 발라내지 않고 이것을 이제 말려서 빻아서 커피를 추출한다는 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러한 아랍의 커피 문화가 우리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 문화를 갖고 있느냐?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 또는 홍차를 마신다. 인도 북쪽 지방은 홍차를 주로 많이 마시고 남쪽 지방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 이러한 이유는 인도 북쪽은 날씨가 춥죠. 그래서 이제 홍차 재배가 적당하고 남쪽 지방은 따뜻하기 때문에 커피가 잘 재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컵을 양쪽에 잡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설탕과 우유를 섞고 거품을 낸다. 여러분들이 인도 여행 가서 길거리에서 보면 양쪽에 컵에 왔다 갔다 아주 그냥 묘기를 부리면서 이 혼합하는 과정을 보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설탕과 우유를 넣어서 스프로 이렇게 젓는데 인도는 아주 두 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커피 재배 역사를 보면 1600년 아라비아 예멘에서 이슬람교 승려인 바바부단이 7아르르 커피씨를 밀반출해서 인도 남부 마이소르 산에 재배했다고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인도가 커피를 재배하는데 아주 첫 번째 가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인도 남부 마이소르 산에서 재배가 됩니다. 인도는 예멘에 의해 두 번째로 커피를 경작한 나라이다. 어, 커피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남부 마이소르 산이 그 카르나타주에 이 경작지가 있는데 본 교수도 이곳에 가서 커피 산지를 봤을 때 아주 커피 재배에 합당한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지역에는 이제 인도에서 홍차를 많이 마시고 남쪽 지역은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키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홍차류인 차이, 그 다음에 카우베, 어, 홍차인 차이를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커피에 카우베를 많이 선호합니다. 터키식 커피가 아주 진하게 먹는 그런 커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미숫가루처럼 걸쭉하게, 한국 사람은 도저히 먹기 힘든 그런 커피를 마시는 그런 커피 문화인데, 1555년에 시리아 대상이 이스탄불에 커피를 들여왔다. 그러니까 상인이라는 거죠. 시리아 그 상인. 카우베는 17세기 중엽까지 정교한 예식의 한 부분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던 커피 세레머니, 이런 추출하는 과정, 접대하는 과정, 아주 그 한 부분을 차지했고, 40명 이상의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커피 세레머니, 커피 의식이 아주 거창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행 가면 아주 단촐하게 이 커피 세레머니를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과거에는 40명 이상이 커피 세레머니를 하는데 조력자를 둘 정도로 아주 거창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의식을 통해서 추출된 커피를 술탄에게 올렸다. 그리고 카우베는 여인들이 훈련을 받을 정도로 신성시했다. 커피 추출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신성시 되었다는 것이죠. 터키는 생두를 강하게 로스팅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주 그냥 뭐 한약과 같은,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커피는 터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중요하다. 이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민족인데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커피 문화를 전파한 그런 민족 중의 하나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여인들의 외출이 불가능했으므로 주로 남자들에 의해서 카우베, 커피가 이제 추출되고 제공되고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하면 커피 맛이 굉장히 진한, 정말 너무너무 진한 그런 커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 이태리 이상으로 진할 것 같아. 미숫가루처럼 걸쭉하게 뭐 찌꺼기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그 찌꺼기도 같이 마시기 때문에 아주 진한. 그래서 유럽에 커피를 전파한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그 큰 대륙을 정복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유럽까지 커피를 전했습니다. 16세기 중반 이스탄불에 커피점이 개점한 이래 북아프리카, 동유럽의 커피 문화를 전래한 국가가 터키입니다. 터키 커피를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추출하느냐? 굴이나 노쇠, 그림에서 보면 우리 굴이나 노쇠의 찻잔 크기, 손잡이가 있는 그런 주전자인 이게 채즙에다가 커피가루, 미숫가루처럼 아주 미세하게, 분쇄도가 아주 미세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물을 한꺼번에 넣고 끓이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 하면 추출, 그러니까 걸러내는 게 커피라고 생각하는데, 터키의 커피는 커피가루, 이제 분쇄된 원두죠. 설탕, 물을 한꺼번에 넣고 끓인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커피가 끓으면 반 정도만 찻잔에 담고 나머지 반은 졸여질 때까지 끓여서 찻잔에 마저 담는다. 졸여서 할 정도니까 얼마나 진했겠습니까? 커피 상태는 아랫부분은 끈적끈적한 앙금으로 남아있고 위에는 맑은, 그래서 에스프레소 잔만큼 작은 커피잔에 터키식 커피를 두툼한 커피층이 있게끔, 또한 상태가 걸쭉한 커피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걸쭉한 커피 음료라기보다는 죽에 가깝다, 숲에 가깝다. 이건 이게 음료인지 푸드인지 할 정도로 아주 죽에 가까운. 마시는 방법은 물과 함께 제공되고 이
커피를 한번 마시고 물 한번 마시고 그래서 물과 번갈아 가며 천천히 마신다. 어, 한국에서 터키식 이 커피를 그 모방해서 한번 마셔보면 정말 이렇게 진하다, 독하다 라고 하는데 터키를 여행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오리지널 터키 커피를 마셨을 때는 참 괜찮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추출한 거와 한국에서 추출한 거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식 커피는 워낙 그 유명한 과거 터키의 그 조상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뭐 유럽과 아시아와 모든 대륙을 또 아프리카 이 모든 지역을 정복했던 국가였고 이런 커피를 전래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커피하면 터키에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터키식 커피는 에스프레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하다. 진하다 못해 지독하다. 어, 그런데 이것을 참 터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520년경에 중동의 시리아에서 커피 열매를 볶아서 마시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제 전해져 오는데 이제 구전에 의하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방법이 터키식 커피 포트이다. 대체적으로 이제 터키식 방식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마셨던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터키식 커피다. 그러니까 걸러서 마시는 게 아니라 어, 아주 미세하게 빻아서 그거를 같이 죽과 같은 형태로 마시는 게 커피를 마시는 시작이었다. 요즘과 같은 커피가 아니라 어, 걸쭉하게 숲을 만들어서 마셨던 게 시작이다. 커피를 처음으로 재배하고 확산시킨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 이게 터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커피를 조리, 여기서 추출이라는 걸 용어를 쓰지 않고 커피를 조리하여 마시던 방법을 터키식 커피라고 뭐 조리라고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걸쭉하게 숲과 같이 만들어서 마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이브릭이라고 하는데 몸통 중간에 우측에 보면 사진 나오죠.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것은 그 주전자 같이 생겼죠. 이게 이제 이브릭. 몸통의 중간 부분에 주둥이가 있고 뚜껑이 있는 이런 이브릭에 커피를 어, 담아서 서빙하는 게 터키식 커피 포트입니다. 앞서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뭐 주전자 같은 생긴 게 이브릭이었다면 여기서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포트 이거는 뚜껑이 없는 커피 기구인데 체즈베라고 합니다. 터키식 커피에서 아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추출 용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럽에 커피가 전파된 것이 17세기였는데 이때부터 약 200년간 이 채집배를 가지고 커피를 추출해서 죽여 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채집배 용기가 학교에 많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분쇄해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진한 상태의 죽처럼 만들어서 한번 마셔볼 기회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가?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고 크림, 우유, 레몬 조각, 아이스크림, 설탕 또는 잼, 사과나 배를 점여서 넣고 꼬냑을 부어 넣기도 한다. 역시 러시아는 술을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에다가 꼬냑이라는 알코올 음료를 붓는데 보면은 뭐 다양하죠. 크림, 우유, 레몬 조각 이런 다양한 것을 커피에 넣어서
브랜딩이라고 할 때 브랜딩 해서 마신다는 게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 커피숍에 가보면 생크림, 우유, 뭐, 잼은 아니지만 설탕, 막 이런 다양한 것을 넣어서 먹는 것을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서 커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히 코카소스 지방 터키시 커피를 고수한다. 터키시 커피로 고수한다라고 한 말은 진하게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안 커피는 이런 독특한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서 커피를 마신다. 비엔나 커피의 일종으로 코코아 가루를 넣은 달콤한 커피에 휘핑 크림을 넣고 초코 시럽을 장식한다. 러시안 커피, 러시안 커피 이런데 생크림 넣고 휘핑크림, 초코 시럽 넣고 해서 아주 달콤하게 거기다가 이제 커피만 넣는 게 아니라 또 코코아 가루까지. 요즘 뭐 우리 모카 커피 어, 뭐 만들어 마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하게 달콤하게 마시는 나라가 러시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나라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유럽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커피는 뭐냐? 일상생활에서 커피를 배운다기보다는 태어나자마자 즐기는 문화다. 어, 우리는 과거 커피를 마실 때 아주 특이한 부유한 사람만 마셨던 그런 커피였는데 유럽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일상적으로 숭늉 마시듯이 마시는 그런 문화다. 특히 이태리 사람은 우리가 커피 하면 이태리라고 하는데 뭐 이태리를 포함해서 유럽 사람들은 그냥 커피가 일상의 음료라는 거죠. 아침에는 카페오레, 점심에는 에스프레소 또는 카푸치노, 저녁에는 카페라떼, 뭐 이런 나름대로의 시간대별 커피를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커피가 생활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마신 게 일상적이고 통상적이고 뭐 시간대, 뭐 장소 구애받은 게 없이 아주 그냥 많이 마시는 그런 지역이 유럽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항 시대에 뭐 서경 45도를 기준으로 서쪽을 스페인, 동쪽을 포르투갈 식민지를 개척했던 그런 시기 17세기 그 다음에 브라질을 점령한 포르투갈은 예멘에서 커피를 가져오고 브라질에 심고 미국 남북 전쟁 후에 세계 커피 시장을 주도하고 생산지에서 또 육종을 하고 성장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모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커피를 가져와서 소비했던 지역이 유럽이다. 뭐 이제 브라질과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커피를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져와서 뭐 이런 것은 이제 커피의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유럽은 커피를 생산하는 환경이 아니지요. 유럽에서는 커피를 재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생활화됐다. 왜냐? 대항 시대에 식민지를 개척했고 정복했던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역에서 커피를 가져와서 큰 소비 시장에 유럽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유럽은 태어나자마자 즐기는 그런 커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커피 하면 이탈리아인데 유럽의 커피가 전해졌을 때는 처음에 반응이 어땠느냐? 이거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이교도 음료다. 왜? 유럽은 대부분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커피는 이슬람에서 먼저 발견되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맞는 그 유럽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건 이교도 음료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척을 했는데 그 기독교의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교황이 그때 클레멘트 8세가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한번 가져와서 마셔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안 먹냐 해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교황이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받은 그런 음료로 이제 이게 변화가 돼 버린 거예요. 이교도 음료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세계에서 급속도로 대중화돼서 유럽에서 아주 어, 선호하는 그런 커피가 됐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터키나 그 아라비아에서 전래된 그런 커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진하게 마시는 그런 커피를 선호하게 되고, 남쪽으로 갈수록 더 진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커피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래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커피는 묵직한 바디감이, 설탕의 달콤함이 느껴지는 터키시 커피다. 거의 쑥과 같은 터키시 커피가 이탈리아에 전래되고 유럽에 전래됐기 때문에 유럽은 대체적으로 진한 커피를 선호한다. 오스만 제국의 투르크족에 의해서 서유럽의 지중해의 아프리카 지역에 커피가 전래되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막 이렇게 정복 전쟁하다가 오스트리아에서 패퇴함으로 인해서,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비엔나 커피를 만들 정도로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오스트레일리아 전쟁에서 패퇴하고 돌아설 때, 이때 커피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커피의 찌꺼기를 거르고 우유를 첨가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시점으로 해서 오늘날과 같은 커피가 마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찌꺼기와 같이 마셨는데, 오스만 제국의 투르크족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하고 싸움에 전쟁에 패퇴해서 돌아갈 때 오스트리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커피적인 측면에서 찌꺼기를 걸러서 버렸다. 그리고 우유를 첨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마셨다는 게 아주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이탈리아는 대륙을 보면 그 장화처럼 끼다랗게 되어 있죠, 대륙이.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중배전의 에스프레소, 남부 지역은 강배전을 마신다. 같은 이태리 지역도 음식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커피도 북부는 중배전, 남부는 강배전이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더 진하게 마신다는 겁니다. 남부 지역은 내려갈수록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어, 뭐 부패하지 않게끔 음식에도 소금과 식초에 절인 음식이 발달하는데, 이게 상당히 자극적이죠. 향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시는 음료도 그런 날씨 변화에 적응해서 강배전이 선호되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특징은 뭐냐? 북부 지역,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은 견과류의 맛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프루티한 향, 약간의 신맛과 단맛이 있다. 중부 지역은 약간의 쓴맛, 스모키한 맛, 이런, 왜 진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남부 지역은 단맛과 다양한 맛이 적은, 단맛과 다양한 맛이 적고 그냥 일관성 있게 쓴맛과 탄맛이 아주 강한, 북부 지역은 아주 미세한, 아주 섬세한 그런 맛과 향이 있다면, 중부 지역은 조금,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중간 지역, 남부 지역은 섬세한 맛은 저리 가라 하고 쓴맛과 탄맛이 아주 강렬한 그런 맛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많은 여행자들은 보면 에스프레소 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뭐냐 이제 주로 이제 술을 마시는 이걸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술도 많이 팔지만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카페도 많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특유의 에스프레소 바 우리나라는 에스프레소 바가 있다라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탈리아는 일반적인 카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특유의 에스프레소 바가 있다.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풍경을 이루는데 카페가 커피와 함께 케이크, 페스트리 이런 빵 그걸 먹으면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느긋하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마시는 게 이제 카페라면 에스프레소 바는 뭐 굳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바에 기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시키고 원샷 하고 식사하고 나서 에스프레소 바를 들려서 의자에 앉지 않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시켜서 원샷 딱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 에스프레소 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원샷 하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그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 쓴맛이 단번에 몸에 쫙 퍼지면서 그 강렬한 맛이 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아주 천천히 아주 분위기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커피 문화인데 이탈리아는 원샷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커피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지만 점심 식사를 하고 빨리 이제 일을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잠시 들러서 아주 그냥 원샷하고 이런 음료를 마시고 일을 시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태리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민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북적대고 이탈리아 가정에서는 라반차, 일리 이런 커피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라반차, 일리 커피 회사에서 나오는 에스프레소용 원두를 준비해 두는데 가정용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인 모카를 이용해서 에스프레소를 즐긴다. 뭐 에스프레소 머신 없어도 모카 포트 이걸로 해서 에스프레소 추출할 수 있죠. 이걸로 추출해서 아주 심플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거. 에스프레소는 스트레이트로 마시기도 하지만 휘핑크림을 얹어 먹는 에스프레소 깜빠나 레몬을 즙을 넣어서 에스프레소 로마노 우유를 넣은 카페라떼 한국은 이제 우유를 넣는 카페라떼를 많이 넣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에스프레소에다 뭘 많이 넣느냐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반적인 커피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나라마다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뭘 첨가해서 마시느냐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커피가 어떤 것인가, 어떤 맛을 선호하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1교시 수업을 마치고 2교시 수업으로 커피 문화에 관련돼서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